밑에 리얼기업 북나무 들어보셨어요? 북나무. 북나무예요, 북나무. 아까 제가 이제 폐쇄와 뭐 이제 그 개방화 얘기하면서 보여줬던 별꽃, 새별꽃 얘기했죠, 그죠? 여기 이게 별꽃인가 새별꽃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꽃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꽃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근데 별꽃인가 새별꽃인가. 그러니까 아까 그 잎으로 구분할 때는 잎절하고 요 밑에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 밑에가 지금 이것처럼 약간 심장절하고 해야 되나? 요렇게 생긴 거는 새별꽃이에요. 새별꽃. 그냥 별꽃은 그냥 둥그스름하게 생겼어요. 밑이. 그래서 이거는 새별꽃이에요. 여기를 잎저라고 하는데 잎저가. 여기 저가 약간 심장저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심장. 요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요렇게 생긴 거는 쇠별꽃이라고 하고 쇠예요, 쇠. 오이. 네. 별꽃은 그냥 둥그름하게 생겼어요. 근데 보통은 쇠가 들어가면 조금 그냥보다 좀 작다라는 의미인데 별꽃은 새별꽃이 더 커요. 별꽃만은 새별꽃이 더 커요. 그냥 별꽃보다 이 새별꽃이 좀 더 개체가 커요. 아까 겨울을 견디는 로제트 식물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겨울을 견디는 로제트 식물 중에서 지친개 얘기했는데 여기 지친개가 있네요. 이가 희끗하고 요게 이제 겨울을 견디는 지친개라는 거예요. 요건 아까 뭐라 했죠? 요거 겨울을 견디는 아까 로제트 식물 얘기할 때 지친개랑 얘는 억수로 이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지친개 꼬리뱅이 아, 꼬리뱅이. 지침 아니에요? 얘가 꼬리뱅이, 얘가 얘가 잎이 좀 다르구나. 쟤는 약간 얘는 달아서 나오네요. 이 잎이 이렇게 꼬리뱅이. 얘가 꼬리뱅이. 잎이 달라. 잎이 다르고 얘가 꼬리뱅이. 얘는 잎이 지친개. 하얀색. 맞아. 네, 이게 지금 요런 모습하고 이름 알았어요, 아까 이거? 그늘에서 본 모습하고 다르죠, 그죠? 꼬리뱅이. 그늘에서는 지친개. 좀 이렇게 햇빛을 많이 못 받으니까 잎이 막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초본 식물들은 되게 꼬리뱅이. 햇빛이 많은 곳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늘에 갔다 그러면 햇빛을 잘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조량을 많이 늘리려면 방법은 자기 자신이 커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늘에 간 것은 잎을 다 크게 만들고 햇빛이 많이 쬐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으면 굳이 잎을 많이 안 키워도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은 크기가 작아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경우도 나무 중에서 저 위에 나무는 잎이 작잖아요, 그죠? 근데 아래 나무는 잎이 좀 커요. 그 이유는 위에 나무는 잎이 작아야 자기 나무 한 그루의 나무에서 위쪽에 있는 나무는 ip이 작아야 햇볕이 밑으로 골고루 가서 밑에 잎도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략상 위에 잎은 좀 작고 밑으로 갈수록 잎이 약간 더 큰 경향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잎은 조금 더 크고 위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눈으로 구분되는 게 있으면 눈으로 구분되는 게 구분하는 거죠. 타도시 출신에 보니까 이제 그게는 비생소 아는 사람이 있다. 수가 더 크니까 조금 더 이상하다. 네? 크니까 아니고요. 노란색 꽃 4개, 이파리 4개 있는 건 뭐예요? 요거요? 네. 아 요거는 아까 PPT에서 제가 똑 떼면은 노란 애기똥. 아 애기똥 그래 노란 물이 나온다고. 아 이걸 뭐라 그래? 브이로그? 애기똥 짐벌. 짐볼? 짐벌. 요게 짐벌인데 애기똥풀 겨울 나는 이거는 아 겨울 액션캠이라고요. 액션캠. 근데 얘는 또 자색은 아닌데 아직. 네 추워지면 지금 아직 땅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죠? 추워지면 겨울에 추워지면 땅바닥이 착 붙고 약간 생겨진다는 거죠. 동영상으로 찍어. 선생님 그럼 이거 색깔은 뭐예요? 난 동영상만 필요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사진은 저분이 찍잖아. 나는 그래서 그때 칼로 이렇게 쪼개보면 안에 알간 벌레 알간 어디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볼록하죠. 여기 볼록하죠. 아까 이제 곤충과 아, 여기 마디 아니야? 맞아. 여기에 알을 까는 새무릎에 벌레가 알을 알을 까는 까면 곤충이 여기가 있어요. 볼록해진다고? 그래서 걔가 누군데? 알을 까면은 볼록해지는 거 금방 선생님 말씀하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식물이 보면은 느티나무도 보면은 이파리가 톡 튀나오는 이렇게 벌레 혹처럼 이렇게 튀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고, 근데 이제 잎에 그렇게 돼 있는 식물들 보면은 그게 누가 하는지 곤충이 했을까, 식물이 했을까, 누가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톡 튀나오게 하는 거는 곤충. 동물, 고추. 곤충. 얘는 아니, 새무릎이 나중에 이 알을 까면 툭 튀어나오는 거 그건 누가 했을까요? 벌레가. 벌레는 까기만 해요. 음. 식물이 하는 거예요, 식물이. 근데 왜 식물이 찍으라고. 맞아요. 살려고. 더 이상 영역이 확장되지 않도록 제가 아까 식물의 자기 방어 기제에서 얘기했잖아요, 병균이 침입하면 나중에 막다가 안 되면은 그 주변에 자기 침입된 그 주변 영역까지 해서 세포 자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딱 들어오면은 더 이상 번지게 하지 않으려고 아예 그 주변에 혹처럼 방을 만들어서 딱 묶어두는 거예요.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거기서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 말고는 못 번지게 하는 거죠. 그걸 식물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더 못 번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곤충이 아니라 곤충은 단지 낳기만 하고 식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콩은 거름을 안 해요. 그리고 콩은 논두렁 이런 데도 막 심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이렇게 막 약간 비탈져서. 콩은 거름을 안 하는 이유가 콩과 식물은 공기 중에 제일 많은 성분이 뭔지 알죠? 질소잖아요. 질소, 그죠? 질소가 78%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 질소를 영양분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질소 비료는 굉장히 비료로 좋은 이제 그거라고 하지만 그 공기 중의 질소를 식물이 영양분으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콩과 식물은 질소를 영양분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는 질소 고정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그 박테리아가 공정의 질소를 콩과 식물을 얘기해가지고 제가 콩과 얘기하면 콩과는 원래 콩은 그런 거 안 한다는 거 알죠, 그죠? 콩은 그런 거 안 신기해. 한다는 거죠. 거름을 안 해요? 다 도시 출신이니까. 맞아. 농약이 약해요? 콩을 심었다고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짓는. 아, 그래요? 안 해요. 거예요? 다 도시 출신이에 보니까 이게 뭐가 아까 시골 경험인데 어르신. 시골적이. 그러니까 거름 안 한다고? 콩은 거름을 안 해요. 그리고 콩은 논두렁 이런 데도 막 심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이렇게 막 약간 비탈져서. 콩은 거름을 안 하는 이유가 콩과 식물은 공기 중에 제일 많은 성분이 뭔지 알죠? 질소잖아요, 질소, 그죠? 질소가 78%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 질소를 시아가 걸을 때 보니까 꼬다리 같은 게 많아요. 콩과예요. 약간 그래서 찾아봤더니 콩과더라고요. 나무도 콩과 나무가 많아요. 봤어요? 아카시 나무도 콩과고 해아나무도 콩과고 아카시하고 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찾아봐서 너무 신처럼 안 생겼죠. 너무 가벼워가지고. 다름나무라는 나무가 있거든요. 숲에 들어가면은 아카시처럼 생겼는데 이상하다 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게 다름나무라고 그래요. 그것도 콩과예요. 깍지가 너무 신기해서 이게 저기 나무인데 콩깍지가 저기 설명을 안 했는데 바람의 수분의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이런 자작나무죠. 바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곤충에 의해서 수분되는 것들은 특징이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예뻐야 되잖아요, 그죠? 예쁘고 향기도 내고 향기도 화려하게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곤충에 의한 수분을 하는 식물의 특징인데 그런데 비해서 바람에 의해서 수분하는 것들은 굳이 예쁠 필요가 있을까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굳이 예쁘게 만드는 필요가 없잖아요. 네. 바람에 의해서 날릴 건데.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봄에 송화가루 날릴 때 송화가루가 소나무에 숲꽃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그러면 양이 엄청나잖아요, 막 그냥 그때는. 그래서 양을 많이 하는 게 해서 세례한 가능성을 높이는 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람에 또 잘 날리기 위해서는 막 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부분이에요. 참나무를 다 그렇게 생겼어요. 물오리나 이런 것들도 다 숲꽃이 저런 식으로 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다 숲꽃이에요, 숲꽃. 한 꽃은 작아요. 이렇게 축 늘어진 거 있는 거는, 축 늘어져 있는 것들은 다 숲꽃이에요. 네. 그래서 축 늘어져 있는 숲꽃에서 나중에 바람에 날리기 좋게 되면
그러면 겨울 눈이잖아요, 그죠? 겨울 눈인데 나면 어떻게 돼요? 예? 겨울 눈이 그 다음에 역할이 뭐예요? 잎을 겨울눈은 찰싹. 잎만 내는 겨울눈이 있는가 하면 잎과 꽃을 동시에 내는 겨울눈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겨울을 견디고 내년 봄에 싹을 틔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잎만 내는 겨울눈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진달래 같은 경우는 꽃이 먼저 피고 난 다음에 잎이 피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강나무는 또 꽃눈과 잎눈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꽃만 피우는 꽃눈이 겨울눈인 경우도 있고 잎만 피우는 잎눈이 겨울눈인 경우도 있고 잎과 꽃을 동시에 가진 겨울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겨울눈인데 저거는 이제 자작나무 같이 축 늘어진 것은 저게 겨울눈인 거예요. 저런 모습으로 겨울을 날다가 내년 봄에 꽃가루를 많이 만들어서 날리는 거예요. 겨울눈. 아, 요거는 열매예요. 열매인데 겨울눈도 나중에 저런 모습으로 나와요. 저런 모습.